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항상 출근하면 할 일이 되게 많다고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닥 진전이 없는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매번 하던 일만 하다가 집에 갔다는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를 맞이해 제가 게으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기로 했어요. 적다 보니까 제가 게을러진 이유가 크게 한 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유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니까 훨씬 더 작업 효율이 올라가고 집중력도 생기더라고요. 이 꿀팁을 저만 알고 있기가 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게으름의 원인에 대해서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을 했더라도 감정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게으른 이유는 그냥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럼 왜 하기 싫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익숙하지 않거나 번거롭거나 난이도가 높다. 즉 행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2번째, 사실은 두렵다. 어떤 것을 잘 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것도 행위 자체에 대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결국 하지 않는다. 하기 싫은 감정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어려워서 하기 싫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 혹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쉬운 일, 해왔던 일 딱 그 정도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발전이 없겠죠. 멈춤은 유지가 아니라 도태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잘 알기에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영상들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도 보면서 저에게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추상적인 것 말고 직접 해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만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익숙하지 않거나 난이도가 어려운 것에 대한 문제. 이걸 쉽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쪼개기와 수치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을 끝까지 완성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하위 업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하위 업무들을 하나씩 쪼개서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일단 목표를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는 그 과정을 하나씩 쪼개보는 거죠.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사실 내가 해야 할 일은 2달 동안 10kg 감량하기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섭취할 것인지, 얼마나 먹을 것인지, 무엇은 안 먹을 것인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동 빈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걸 지킬 수 있는 규율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모두 쪼개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식단을 예로 들면 닭가슴살 1덩이, 베이글 1개, 방울토마토 8알을 아침에 먹고 점심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샐러드를 사 먹고 저녁은 잡곡밥 150g에 소고기 200g, 브로콜리와 토마토 반 개를 구워서 먹겠다. 운동은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것이며 운동 빈도는 상하체 2분할로 주 4회를 하고 운동 강도는 4세트씩 10회 반복을 2주 연속 성공하면 그 운동은 매주 2.5kg씩 증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잘 짜놓고 실행만 하면 되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2달 만에 82kg에서 72kg까지 한 10kg가량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또 사람이 아니겠죠? 이럴 때는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가 그냥 아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 약간은 그냥 돌아가더라도 보상을 주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프로 운동선수도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 단 것이 땡기면 제로 음료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 1회 치팅데이 같은 장치를 넣는 것도 가끔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다이어트 모드로 돌아오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한 2-3달간 다이어트식만 먹느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쪼개기와 수치화가 좋은 건 단계별로 실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딱 이것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는 상태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 작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는 훨씬 수월하게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다란 목표 하나만 생각하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부담감을 느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 단계마다 하나씩 매우 마이크로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행동한 부담감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연봉 1억 벌기는 결과지향적인 목표고 사실상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무엇을 배우고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는 목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 벌기, 언제까지 투자로 자산을 얼만큼 만들기, 올해는 애인을 만들겠다, 몇 살까지는 결혼하겠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 마음처럼 되던가요? 마음처럼 되면 다들 뭐 조단위 자산가 되고 일론 머스크 되고 빌 게이츠 되고 시집장가도 다 잘 갔겠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는 운과 상황적 요소가 따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 목표는 그저 그것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인 목표 그 자체는 생각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맞이할 긍정적인 요소가 결과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올해는 애인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도 상대가 나를 좋아해줘야 우리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이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얼굴이나 키같이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적인 요소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 언젠가는 이성과 연애하는 날도 오겠죠. 자, 뜬금없지만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한 문제는 결국 바텀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세부적으로 쪼개고 수치화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것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쓸데없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완벽주의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행만 늦추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떨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람 성격이라서요. 그까짓 거 대충 해버리지 뭐 이렇게 마음 먹어도 뭔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버전 1 전략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일단 수요가 있을 법한 제품을 세상에 내놓고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더 나은 버전을 내놓는 과정을 취하는 겁니다. 버전 1 전략은 말 그대로 일단 서툴더라도 러프하게라도 뭔가 결과물을 내놓자는 방식입니다. 경험과 실력이 증가하고 고객의 피드백에 따라 생긴 통찰을 녹여내어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면 됩니다. 어차피 세상엔 완벽이라는 건 없고 직접 경험하면서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의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좀 더 완벽하게 지식을 쌓아야만 실행을 하려 하죠.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고 이건 직접 내 돈을 투자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의 투자 같은 걸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통계 안에서의 숫자는 데이터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심리 안에서는 그것이 꽤나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연애 같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면 시작만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는 건 필수적이고 조금 더 잘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경험을 해나가면서 더해졌을 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냥 허접하더라도 뭔가 해보자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사실 잘 안 되는데요. 완성도는 하면서 높이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지식이나 공부가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모든 걸 알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일단 해봐야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겠죠. 제가 만든 전자책도 이 버전 1 전략을 따른 것입니다. 계속 수정만 하다가는 아예 세상에 내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즘 뭔가 좀 게으르고 실행이 좀 더디다는 느낌이 들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에 저처럼 이 하기 싫은 감정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난이도에 대한 부담이라면 쪼개기와 수치화를 통해 그 난이도를 한번 낮춰보세요.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담감이라면 엉망진창으로 나만의 버전 1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의 대본을 벌써 5번째 고쳤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대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과정을 쪼개고 수치화하고 그냥 일단 대충 초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영상을 한 편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종이에 한번 적다 보면 내가 어떤 심리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지 알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사실은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세가 있어 실행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는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삶을 어제보다 더 낫게 개선하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아냈다면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제 다른 영상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최대한 유익한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